못 맞아주셨죠? 네. 아마 저촐해서 더 훨씬 많이 안아줄 수 있어서 안음을 당하셨을 텐데 눈물이 핑 도셨을 거예요. 5.18 노래를 불렀을 때는 또 가슴이 찡했고요. 마지막은 엄청 경쾌하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짧게 공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슨 일을 한다면 거의 아낌없이 멀리서 오셔서 거의 막걸리 한 병에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유청 선생님이랑 김은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모두 지금 공연이 충분히 있는 건 아마 임낙경 선생님이 그동안 정말 그 평생을 고생하고 사셔서 위로하는 위문잔치 같은 내년 8순이신데요. 그런 의미도 더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일부러 박매수 총장님도 뵈러 오셨었고요. 애들은 임낙경 목사님한테 공연을 보여드린다고 이틀에 걸쳐서 되게 힘드셨을 텐데 와주셔서 다시 한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비움에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건 2018년이었는데요. 올해 다시 그 코로나가 지나고 4월, 5월, 이제 6월, 그 다음에 7, 8월을 지나서 9월부터 12월까지 조금 광주 전남 출신의 젊은 철학자, 뭐 이렇게 마음 연구가 다양한 분들을 지금 섭외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왜 이걸 하냐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의미를 조금 알았어요.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산수동 구호 콘서트였습니다. 거기에 구수한 PD, 울지마 톤즈를 만들었던 구수한 PD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아마도 용봉중학교라고 오치동에 전교생 4분의 1이 약간 차상위 계층이 어려운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복지 담당한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그 공연을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애들하고 그걸 꼭 나누고 싶다고 1월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해서 정말 정성껏 미리 수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콘서트처럼 서울에 쌤이 오시고 그 구수한 피디도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멀리 팸플릿 한 음악가까지 와서 그 전교생이 한 작품을 전시하고 5월 15일 스승의 날 양평에서 꽃차까지 등장해서 아주 흐뭇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태석 재단에서 아까 애들이 지금 노래 부른 것처럼 너무 입시 이런 위주로 애들이 그 동심을 잃을 만큼 핍박한 어떤 지금 상황에 새로운 애들에게 어떤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참 의미가 뭔지에 대한 어떤 학교를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용봉중학교 유일하게 한 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3 아이였어요. 제가 어저께 새마을호를 타고 새벽 6시 반에 갔다가 밤에 새벽 12시 5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오고 가는 중에 아무튼 애랑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이 씨앗이 계속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10살 때 학교에서 위협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맞지는 않았는데 엄청 인격적으로 모독돼. 근데 너무 착한 아이라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 줄 알았던 걸 그냥 견딘 거예요. 참고 부모한테도 말 않고 학교 쌤은 모르고. 그래서 괜히 대인 기피층처럼 있다가 작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런 게 쌓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서비층이에요. 엄마는 초등학교부터 막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막 하게 해서 그 안 하면 잠 안 잘 때까지 하게 하고 막 이런 압박 때문에 모든 세상에 벽을 느껴가지고 작년에 자살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되게 나아졌는데 다행히 얘는 자기가 푸는 방법을 일기장에 쓰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서를 썼는데 너무 글로 얘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반드시 얘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 자기가 말을 이제 저하고는 약간 가까워져서 말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지금 그 글을 써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았다는 그 말을 중3 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 전국적으로 엄청 다양한 애들이 모인 곳에서 진짜 의미부여를 하고 또 스웨덴에서 온 그 교사 출신 국회의원하고 사진도 찍고 왠지 멋쩍었지만 되게 가장 환대를 받는 자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엄청 그 아픈 이런 게 치유되는 과정을 느끼고 산수 도서관에서 시작된 일이
와서 즐겁고 또 의미를 받아가는 어른들도 많겠지만 한 아이를 꺼져갈 수도 있었던 그 한 아이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겠구나 이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창한 게 아니라요. 실은 어저께가 60주년이에요. 36주년이에요. 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중3 애를 데리고 그 하루 20년 넘게 저도 교육하는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요. 뭐 박래 총장님, 그 다음에 구수한 PD, 임낙경 목사님, 보이지 않게 그 사회에 한 그 삶 자체로 뭔가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를 이끌으신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특히 이 자리를 저희에게 기꺼이 내주시는 비움 박물관장님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이 문학강좌를 시연할 수 있었거든요. 2018년부터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관공서는 아무 데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어떤 어른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인데요. 이문재 시인의 시예요. 아마 임낙경 목사님이랑 박문관장님이랑 둘이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순창이 같은 고향이시고 거리로는 20분인 걸 확인하셨어요 아까. 근데 보니까 거리만큼 연세도 비슷한 그 거리만큼 그 또래시거든요. 70대. 그래서 아까 엄청 반갑게 맞으시던데 순창의 기운이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그 시가 너무 그 한 분 한 분 삶인 것 같아서 어떤 경우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어제 그 아이에게 누군가는 한 세상이었고요.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같이 저희랑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쩌면 문화나 이런 거를 평생 지키시면서 여기 5층을 지어서 5월 내내 사람들 오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느라 지치신 지금 우리 비움 박물관장님이 6월 20일에 이 전시를 연다고 합니다. 운명의 뒷마당 그 시대의 여름. 그래서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 전시 소개받고요. 바로 이어서 임낙경 선생님이 나오실 텐데요. 소개 안 하고 바로 나오시게 할 건데 제가 임낙경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 최근에 피고 있는 하얀 너무나 담백하고 소박한 치장꽃이 딱 임낙경 선생님 닮은 느낌이 엊그제 들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도 장식도 없지만 그 향기가 너무너무 멀리 나고 그 다음에 엊그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제 철학자인 고병원이라 내가 이제 11월 달에 올 텐데 인사드리러 왔었는데요. 여기를 너무너무 여러 번 왔는데 발견한 똥바가지가 있는데 그 기운 자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임낙경 선생님 옷 한 벌도 안 사신대요. 그래서 똥바가지로 왔는데 딱 임낙경 선생님이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임낙경 선생님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박물관장님 말씀 잠깐 듣고 바로 임낙경 선생님 나오시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들고 오랫동안 얘기할 처지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민속품 하나 정도 존재감밖에 없는 주부였는데요. 우연히 새마을운동과 함께 벌여진 대한민국 모든 민속품을 제가 50년간 모으게 됐어요. 특별한 박물관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야심도 없었고 또 박물관이라고 이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아까운 마음에 모았는데 이제 박물관 우연히 이제 세우게 됐죠. 제 칠순 기념으로 이걸 세우게 됐는데 박물관을 통해서 현대인들한테 어떤 것을 좀 전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동안 우연히 기후적 위기라는 말과 지구적 재앙이라는 말이 자꾸만 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후적 위기를 막아내는 길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문명의 뒷마당에 있다. 또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가 해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의 전시를 하면서 문명인들이 이렇게나 소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조금만 뒤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름 전시로 제가 이미 전시를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참 손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6월 20일 날은 광주 시민과 모든 그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개방을 하면서 한번 그 여름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낙경 선생님 나오시기 전에요. 충청도에서 선생님 하는 젊은 선생님이 있어요. 임낙경 선생님 오늘 오신다고 그랬더니 아마 생존의 최영정 목사님, 유영모 선생님을 직접 만나신 분이고 최근에 돌아가신 최영복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정말 그분을 저도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문자 하다가요. 그 평생을 17살 때부터 어떤 사연으로 최영정 목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무등산에 날다람 집처럼 한생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상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지금도 농사 지으시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지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낙경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강사를 훌륭한 사람 찾다가 그냥 대충 없어서 하나 더 했습니다. 우선 여기 둘러봤는데요. 박물관에 오래된 물건은 많은데 오래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게 적합한 사람 같아요. 동해안에서는 회를 시키면은 그냥 딱 연어만 나오는데 서해안에는 회 시키기 전에 다른 생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애들이 공연하면서 기를 다 빼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 이제 저기 강의 훌륭한 사람 안 불러요. 왜냐? 우리들은 뭐냐? 그래서 저는 여기 진행한 사람들보다 약간 좀 못하게 해야 돼요. 역시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저는 일회용이니까. 이제 10살 때 이제 곱하기 배우는데 인생이 100년을 살면 36,500일을 살겠더라고요. 근데 36,500일을 써놓고 보니까 너무 허전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70세면은 오래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칠순잔치 없었어요. 환갑만 있었지. 왜냐 70까지 산 사람이 있어도 잔치를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또 잔치 아무라도 한 거 아니에요. 환갑이나 칠순도 그 안에 그 자녀들이 죽거나 이혼을 하면은 잔치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70세 살기로 하고 지금 10살이니까 60년 남았더라고요, 인생이. 그 60년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2만 날 남았더라고요. 자, 2만 날 어떻게 사냐? 이 고민하다가 4학년 때 공부를 꼴찌를 했어요. 3학년 때까지 1등 했는데 그거 1년간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2만 날을 뭐라고 사느냐? 어떻게 뭘 먹고 사느냐? 이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직업을 무슨 직업을 갖냐? 제가 요거를 에디슨이 이거 연구해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세종대왕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뭐라고 했거나 하니까 말을 크게 하니까 마이크라고 해라. 그것도 10월 9일날 물어봤어요. 그냥 육성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제 공무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정된 직업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없으면 잘 살겠더라고. 또 교회 다니까 목사가 훌륭하게 보여요.
목사 없으면 진짜 더 잘 살겠어요. 근데 농사 있는 사람 없으면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는 평생 농사 짓자 이거를 어릴 때 딱 각오를 했어요. 저는 직업 가지고는 평생 고민 안 해봤어요. 난 농업이니까. 그러면 목사가 일요일날 일하면 지옥 간다는데 오늘 또 12시까지 저기 아주 일하고 왔어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농사를 짓자 이걸 이제 각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문제인데 이제 중학교를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나이에 고등학교 다니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학교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자유당 시절에 깡패가 아니고는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깡패 조직에 들어가든지 깡패가 되든지. 근데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다 다 못 다녔어요. 깡패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처음에 깡패가 될 바에는 갈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보내주면은 이제 전상부 이제 5급 공무원 그 당시 하든지 이제 학교 교원 하든지 하겠는데 농사질 바에는 다닐 필요 없겠다. 이제 조금 농사질 바에는 다닐 필요 없겠다 이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학교 갖다 줄 돈 모아놓으면은 학교 갖다 줄 돈만 따로 모은다면은 평생 안정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을 돈도 없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안 갔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계급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내려보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무슨 공부인지는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책 보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지금도 뭐 글을 쓰고 해도 낮에는 이상해요. 낮에는 뭐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이상해요. 밤에 써야지. 그래서 이제 밤에 교과서 동생들 조카들 쓰던 교과서 공책 갖다가 이제 밤에 공부했던 거죠.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훌륭한 분이 이제 최웅정 목사님은 난 생각은 못했고 이제 이연필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저기 동강원 창립하신 분하고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남원서 목공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의 설교를 들은데 이연필 선생이 훌륭하다고. 근데 유영모 선생이 한국의 인물 중에 북한에는 남강 이승우이고 남한에는 이연필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남한에서는 제일 훌륭한 인물이 이연필 선생이구나. 그러면 내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21살 때 찾아뵈면은 늦을 것 같아. 그 안에 뭐 일이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17살에 광주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무등산에 계시더만요. 그때는 걸어 다녔으니까 무등산 원효사에서도 한참 더 들어갔어요. 거기 계신데 가니까 폐결핵이라 이렇게 전염병이라 안 만나주더라고요. 어리니까 전염이 된다고. 그때 그날 이영미 선생을 안 만나면서 내가 인생이 바빠진 거야. 저기가 좀 기다리고 있으래요. 저 밑에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어떤 영감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최영경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이영미 선생을 만났으면은 그냥 거기서 대화하고 좀 하면서 이제 화순으로 갔다 이제 딴 데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영미 선생이 좀 이제 회복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런 것이 이제 거기서 내가 머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홍정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일생에 이제 크게 전환 방향이 바빠진 거죠. 근데 그냥 그 당시에는 뭐 동강원이 뭐
이쪽에 이영 선생님 계시고 최은정 목사님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최은정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냐면 저녁마다 목욕을 시켜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드리니까 또 차를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는 차 문화가 그 당시에 뭐 숭늉 문화지 차가 어디가 있어요. 그 차라는 거를 처음 이제 맛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활이 바빠졌어요. 근데 이제 정정 목사님이 이제 근데 저 1880년생이니까 그 1880년 이제 5방 네, 1880년생이니까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 됐으니까 그 조선시대 31살 되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골동품이라는 거죠. 조선시대 31살 되신 분하고 살았으니까 여기 적합한 이제 박물관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그 조선시대 31살 되신 분을 만난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 돼요. 이제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주일날 첫 번째 설교가 공자도 구원받았고 석가도 구원받았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목사 신부들 막 같이 뭐 스님들하고 만나지 않을 때요. 엄청난 근데 그 당시에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한 명도 반박한 사람이 없어요. 원체 훌륭한 분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의 화해는 제일 먼저 하신 분이다. 첫 번째 설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 공부를 하셨다고 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때 의대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광해원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같으면 내가 그때 의대가 없는데 공부를 어디서 했습니까? 물어볼 텐데 그때는 못 물어봤어요. 의대가 있었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없었어요. 근데 의학 공부를 하셨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수시로 시간만 나면은 산에서 꿩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신나게 목에다 걸고 내려오는데 웅다쌤에서 물을 마시다가 꿩 그림자를 얼룩뱀으로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얼룩뱀이 없거든. 분명히 있었는데 뱀 국물을 마신 건 확실해요. 근데 그럼 병이 난다면 집에 와서 뱀 국물을 마셨으니까. 근데 그 병은 의사가 못 고친대요. 다시 꿩을 목에다 걸고 엎드려 봐라. 꿩 그림자냐 얼룩뱀이냐 그러면 고쳐진다는 거. 이제 이런 말씀을 늘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배탈이 나니까 약을 안 드셔요. 그러니까 이제 70 넘은 노인들이 형님 그냥 쑥쭉 드시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또 한 분 있다. 익모초가 더 빠른데요. 익모초 지으면 돼요. 또 한 분이 있다. 너산 뿌리 조금만 먹으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셔요? 목사니까 고집이세요? 뭐 출신이니까 고집이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이 지금 들은데요. 그 당시에 양반하고 천민하고 계급이 있을 때요. 토지 소설에 최서희가 살아있을 때요. 그 당시에 감히 형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동학정신이 완전히 감히 제가 그때는 친척 형님 안 되면 형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아주머니 친척 아주머니 안 되면 아무라도 아주머니라고 안 불렀어요. 아저씨 아무라도 아저씨 아니야. 분명히 친척으로 아저씨가 돼야 아저씨라고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형님 한다는 거는 이건 이렇게까지 이제 차별을 이제 신분 차별을 없앴냐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감히 막 이런 사람들이 목사니까 고집이시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더 무서운 거는 최신이가 고집이시요. 이거는 뭐 감히 어떻게 지금이야 뭐 아무렇게도 이상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동학 정신이 완전히 그냥 그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만 제들이라고 그러지. 너 지성이니까 잘 들어보라. 그 이야기도 내가 함부로 못했어요. 왜냐 강의할 때 그 말을 하려고 하면은 안지성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 지성이가 잘 들으더라. 저 자식이 되게 건방지네. 그럴까 봐서 내가 번역을 했어요. 너 어리니까 잘 들으더라. 근데 지금은 맘 놓고요. 너 지성이니까 잘 들으더라. 왜냐 나만 안지성이는 거 다 지성인들이거든요. 이거 맘 놓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 나는 경장은 그 순창 그 문화회관에 강의를 하고 농민의 날 850명 모일 때 강의로 강사로 갔는데 고향 사람이라 부른 거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유등면 사무소까지. 그것도 고향 사람이라 부른 거 아니고 그렇게까지 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중학교 못 다닌 친구들이 많더라고. 거기 또 노인학교도 갔으니까 거기서는 또 다시 지성이니까 그 소리 못했어요. 너 어리니까 잘 들었더라. 대상을 보고 강의를 해야지 아무렇게 아무나 하면 안 된 거거든요. 이제 친구만 제들이더만요. 제들하고 나하고는 음식이 다르다. 제들은 거칠게 먹었고 나는 부드럽게 먹었다. 제들은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일을 많이 한 것이 이렇게 내리보면서 그런 거 아니야. 똑같은 표현이 쟤들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놀았다. 그러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을 아끼고 이렇게 존경을 하고 표현. 말만 쟤들이지. 쟤들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놀았다. 나는 불안당이다 이거죠. 근데 쟤들이 가르쳐준 약이 틀린 거 아니라 그 약이 맞기는 맞은데 내가 먹으면 안 들은다. 그래서 내 약은 따로 있다. 너 지성이니까 잘 들어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오늘 내가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같은 식탁의 음식을 먹어도 거칠게 먹고 부드럽게 먹은 사람이 병명이 틀리고 치료법이 다르다 이거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일 많이 한 사람하고 노는 사람하고 병명이 틀리고 치료법이 틀리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의술이 유럽에서 연구해가지고 정확히 독일에서 연구해가지고 독일에서 백인들 임상실험 해가지고 연구 개발한 약이 한국 사람 병을 고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는 잘 안 고쳐질 것이다. 방송을 할 때는 좀 고치기 힘들 것이다. 강의할 때는 못 고친다. 그래로 강의한 거죠. 내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못해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그 최은정 목사님이 그 말씀 하나가 이제 딱 오늘 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최은정 목사님한테 어른디어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제 그 최은정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중간에 어디 가시면은 지팡이가 꼭 짚으셔야 되는데 지팡이 없이 내 어깨에다 손을 얹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키가 이게 내 어깨에다 손 올리면 딱 맞아요. 그렇게 키가 크세요. 지팡이 대신 너 손 얹고 다닌다고 이제 좋죠. 그냥 손만 얹고 다니니까 그렇게 어디를 가시든 나를 이렇게 앞세우고 다니셨는데 중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일생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만주서 수많은 군 중에 일제 때는 많이 모인대 사람이.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30명 모이는데 얼마나 멀리 있지 안 모여요. 일제 때는 엄청나게
잘 모인다는 거라. 이제 그 만주서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제가 아까 왜 이거 없이 하냐? 제가 어릴 때는 부흥 강사 나면 요거 이제 마이크 없으니까 목소리가 커야 되거든요. 몇천 명 있는 데서 다 알아듣게 해야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이제 소근소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단에 올라가셨대요. 가지고 탁 말씀을 하시는데 하도 거시기가 거시건 게 거시기가 거시건다고. 그러니까 군중이만 박수를 치더래. 그리고 내려오셨대. 뭐 연사를 한 2시간 한 거 아니라 그러고 내려오셨대. 그 일생이 기억이 난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자주 써먹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제 친구 이현주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 했더니 야, 그 소리를 못 알아들을 놈이 누가 있냐. 나이 소리 써먹어야겠다. 써먹어도 되지? 그래서 아니 내가 한 말이냐. 저 정용 목사한테 물어봐라. 써먹어도 된다. 그 이제 요즘 젊은 사람 층에서는 좀 이제 노자 첫 줄을 읽어보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도가 도는 비상도요 그 말이거든요.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용 목사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하도 거시기가 거시건 거야. 그래 그냥 내려오셨대요. 근데 그 많은 군중이 박수를 받았다는 것. 그 최웅정 목사님에 대해서 글 여러 사람이 썼는데 논문까지 썼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썼어요. 내가 뭐 들은 사람이 지금 나만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목이 있어야 돼요. 가령 팔만대장경 그거 다 읽어봤는데 그거 뭐 볼 필요 없더만요. 그냥 자비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더만요. 그러면 뭐 천수경, 반야신경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자비심으로 살면은 그날 가요. 사서삼경 다 읽어봤는데 그냥 어지르게 살아라 그 말이더만요. 근데 성경 그거 두꺼운 거 그거 뭐 읽고 앉았어요. 구약을 종합하니까 10계명이더라고요. 10계명 너무 길어요. 3계명 하나님 사랑, 나머지 이웃 사랑이더라고요. 그 너무 기니까 모세가 둘로 만들었거든요. 그 너무 기니까 예수가 하나로 합치러 왔어요. 뭐라냐?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되는 것이 나한테 되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되는 것이 하나님한테 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벽기도 안 가고 일요일날 이래도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하는 걸 하나님한테 하는 걸로만 알면은 천당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그건 벌써 이제 동학에서 일찍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예수가 그거 하나 얘기하러 왔어요. 이제 사람이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제 소크라테스 같이 네 꼬라가지 파악을 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같이 억울합니다. 노무현 같이 아무도 미워하지 마라. 그런다더니 문재인 같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다더니 윤석열 같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 제목이 있어야 돼요. 최웅정 목사님을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하도 거시기가 거시건다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제가 전달하러 왔어요. 그분이 이제 배탈이 나니까 약을 안 드시는데 배탈이 나시면 좀 굶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년에 이제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60일이 넘으니까 이제 전남일보에 최웅정 목사 단식 60일 또 그 다음 날 동아일보에 61일 막 각 신문마다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신문 막 돌려가면서 며칠 했는데 이제 90일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원칙은 굶어서 돌아가시니까 이건 자살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자살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내가 정확히 보기에는 그분이 배탈이 나셨을 때 의사니까 이 병 다 못 고치고 죽는다 이걸 아셨어요. 근데 그때 이거저거 드셨으면은 3일 있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굶었기 때문에 이제 100일
가까이 사셨는데 이제 옛날에 그 혈식분자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피를 100일 먹고 사는, 그러니까 살았을 때 건강하게 쭉 살다가 말년에 임종이 가까울 때 음식을 못 먹고 자기 몸의 영양소를 충분히 소진하고 가는 거가 한 100일 걸린다는 말이요. 그 부분을 이제 그러면은 임종 때 고통이 없어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사그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곡을 얘기할 때 수국이 다남 도종명인데 고종명에 대해서는 고통이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피를 100일간 먹고 가는 걸 혈식분자라고. 근데 최웅경 목사님은 혈식분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그 나병 환자들하고 걸어간 그 행렬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번에 논문 쓴 사람들이 주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저기 나병 환자들하고 걸어가는 거가 그 당시 신문에 하나도 안 났더래요. 그래서 신문이 안 났으니까 그러면은 걸어간 거 아니, 걸어갔다 오신 분도 목사님도 걸어갔다 오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저 신문에 안 났다고 그걸 뺄 거냐? 신문에 왜 안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논문 쓴 사람들이 그 당시 신문 다 뒤져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사님 말씀으로 이제 150명 정도 출발해서 걸어갔는데 한 9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합세하고 보니까 한 500명 되더라는 거냐. 근데 이제 서울서 강의할 때는 광주서 걸어갔다 보면은 경기도 광주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옷을 다 벗겨놓고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요. 그 옷을 다 벗겨놓고 그림을 그 전라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또 남자들을 벗겨놓고 그리고 싶거든요. 그 그림이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서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이 이거 무슨 일이야 먼저 만나줬는데 내려올 때는 특별 열차를 빼주더래요. 근데 그 특별 열차를 타고 온 그 기사가 안 났대요. 신문에. 안 났어도 일단 그거는 기사에 안 났다고 해서 역사가 바빠진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그 최웅영 목사님 말씀은 여러 가지 책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정도 내가 좀 다른 사람의 책이 안 나왔던 얘기 조금 이제 하고 또 이제 그 아까 어른 비어를 이제 최웅영 목사님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술이 전부 이제 유럽에서 독일서 연구해서 미국 거쳐서 한국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제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도 부드럽게 먹고 거칠게 먹고 병명이 틀리고 치료법이 틀리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도 일 많이 한 사람하고 노는 사람하고 치료법이 틀리고 병명이 틀린데 어떻게 보리밥 먹고 상추쌈 먹고 된장국 먹고 난 병을 빵 먹고 버터 먹고 치즈 먹고 연구 개발한 약이 고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못 고친다. 이걸 가지고 계속 무슨 병을 만나든지 무슨 환자를 만나든지 저는 이제 거기에 도대체 백인 치료법이냐 우리 황인 치료법이냐 이거는 도저히 이제 고칠 수가 없다 이거죠. 같은 식탁에서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르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 병은 동의보감이 고치고 서양 사람 병은 서의보감이라는 건 없지만 서의보감이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허준이 미국 가면 미국 사람 병 못 고쳐요. 그 동양 사람 병은 허준이 고쳐야 되는데 지금은 음식이 반 이상 서구화 됐거든요. 허준이 다시 태어나도 이제 아마 허준이 지금 다시 태어나면 공부 3년은 해야 될 거예요. 왜냐 그때 지금 음식이 반서구화 됐으니까 또 그때 비료 농약 이거 제초제 없었거든요.
허준 지금 태어나면은 병 못 고쳐요. 3분의 1도 못 고쳐요. 근데 이제 3년은 공부해야 되죠. 근데 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은 1년이면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농약했고 이거는 뭐 빨리 알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의보감도 못 고치고 서의보감도 못 고친다 이거죠. 그럼 누가 고쳐야 되냐? 중의보감이 나와야 돼요. 동의보감도 안 되고 서의보감도 안 되고 중의보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건강에 대해서 글을 여러 번 썼는데 지금 종합해서 다시 쓰려고 그래. 왜냐 한 3, 40년 전에 썼던 거 지금 안 맞은 것도 많고 그간에 또 바꿔진 것도 많고 해서 전부 다시 반복이 돼도 풀어서 다시 쓰려고 그래요. 근데 책 제목은 정해놨어요. 중의보감. 이제 쓰려고 했을 때 나는 내년에 8순이라 내년쯤 출판하려고 그랬더니 그 한겨레 조연 기자가 올해 써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왜 올해냐 그랬더니 내가 올해 정년 퇴임입니다. 나 있을 때 써야 그래도 한겨레도 한판 내죠. 그러자 그럼 올해 쓰자. 이제 올해 중의보감이 나와요. 기대하시고 그 책은 볼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아주 정용 목사님한테 하여튼 어린 기회를 제공받았으니까 몇 가지 다음 만날 때까지 죽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음 만날 때까지 죽지 않는 비결 몇 가지만. 사람이 잠은 왜 오냐? 병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강의할 때 조는 사람 안 깨워요. 왜냐? 병나지 말라고 지금 졸고 있거든요. 잘 사람 잠 못 자면 병나요. 근데 잠은 왜 오냐? 병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병은 왜 나냐? 죽지 말라고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요? 늘 아픈 사람이 오래 살아요. 어떤 사람이 빨리 죽어요? 병원에 나오고 건강자랑하다 언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왜 나냐?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고칠 기회를 줘요. 감기는 3일 내지 일주일, 중풍은 석 달 내지 3년, 암도 석 달 내지 3년 고칠 기회를 줘요. 근데 고칠 기회를 안 주고 갑자기 죽은 병이 있어요. 자다가 죽었대, 밥 먹다 죽었대, 밥숟갈 놓다 죽었대. 이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만 안 걸리면은 금방 죽진 않아요. 그럼 고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다가 죽기도 밥 먹다 죽은데 뭐하냐? 체해서 죽는 거예요. 체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다른 거죠. 내가 이제 강의 아까 또 오다가 또 뭐 강의 몇 명 모아놓고 많이 모일 때 몇 명 모이냐? 많이 모일 때 15,000명. 어떻게 모이냐? 군부대 사열 때. 15,000명. 여기서 병원에서 체했다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안 체해본 사람 손 들어라. 또 한 명도 없어요. 15,000명씩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250명씩 훈련병들 매주 수요일마다 4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병원에서 체했다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라. 없어요. 안 체해본 사람 손 들어봐라. 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알고 있는 병이라고. 왜냐? 유럽 사람들은 체하질 않아요. 왜 안 체하냐?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거든요. 빵이 발효식품이야. 발효식품 먹고는 안 체해요. 근데 이제 발효식품이 빵인데 나는 그 성찬예식 때 어떻게 빵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먹냐? 마시고 먹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빵은 안 마시고 그냥 먹어도 괜찮은가 봐요. 발효식품이라 체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마시고 먹어야 되는데 음식은 마시고 먹어야 되니까 음식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 먹지 마라. 그걸 지키지 마세요. 물 먹지 마라. 물 먹어야 돼요. 그래 이제 그 서양 사람 방법이거든요. 서양 사람은 그냥 먹어도 돼요. 주식이 빵이 발효식품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요구르트 또 포도주 또 치즈 다 발효식품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체하질 않아요. 서양 사람은. 근데 의사가 체한 걸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
전주 예수병원의 의사가 강원도까지 채를 내리러 왔으니까, 시립병원 원장이 강원도까지 채를 내리러 왔으니까 그 의사가 몰라요. 그래서 채우지 않는 비결은 우리는 주식이 밥이거든요. 밥이 발효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먼저 먹으면 채우는 거예요. 이게 첫 숟갈에 채때 그 말이에요. 자다가 죽었대. 첫 숟갈에 채때 밥 먹다 죽었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노인네가 장사집 가서 이제 인절미 그 콩떡 2개 먹고 죽었거든요. 그거 체해서 죽은 거죠. 어린이집에서 2시에 깨워보니까 죽었거든요. 그 고구마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을 먼저 먹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밥이 발효식품 아니니까 첫 숟갈에 채운다 이거죠. 그래서 숟가락이 밥으로 먼저 가면 안 돼요. 국으로 먼저 가야 돼요. 왜 국을 먼저 먹어야 안 채요? 국을 먼저 먹으면은 왜 안 채우냐? 애국자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전부 발효식품이잖아요. 김치 먹고 채운 사람 없잖아요. 고구마 그러니까 그 된장 먹고 채운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고쳐지죠. 간장 고쳐지죠. 젓갈 돼지고기 먹고 좀 불안했을 때 젓갈 먹으면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먼저 먹자 이거죠. 항상 발효식품을 먹으니까 밥에 채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에 채하거든요. 고구마는 김치 없으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에 채하냐? 그 고기에 채하거든요. 고기도 주물러 놨던 건 안 채요. 거기에 간장 넣고 고추장 넣고 저기 다래 양다리 썰어 넣고 배 썰어 넣었으니까 안 채요. 근데 생고기 구워서 고추장이나 된장 삶아도 괜찮은데 소금 찍어 먹으면 채하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떡에 채하거든요. 떡도 팥이 들어간 건 안 채요. 그러니까 인절미, 콩고물 인절미, 팥고물 인절미 부드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팥이 들어간 건 안 채요. 근데 이제 떡에 채하거든요. 이제 그 종교가 떡을 많이 상대한 종교는 팥을 많이 상대해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갈 때 부처님이 시루떡 좋아하거든요. 흰떡 그거 큰일 나거든요. 왜냐 많이 나눠 먹고 쓰러져 봤어요. 그러니까 시루떡은 안 채우더라고요. 그다음에 무당이 굳을 때 당연히 시루떡이거든요. 왜냐 밤새 굳고 아침에 나눠 먹을 때 절편 나눠 먹고 다 죽어요. 근데 팥은 차게 먹으면 더 좋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콩으로 안 만들고 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떡에 채하는데 떡도 팥이 들어간 떡은 안 채운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편이에요. 교회에서 행사할 때 시루떡이에요, 절편이에요. 절편하죠. 그 노인네들하고 관광차 타고 놀러 가면 사과사에 줄 서요. 줄 서죠. 노인네들 신거 좋아하기 싫어요. 싫은데 줄을 서요. 까먹기 좋게 깎아 죽이기 귀찮아요. 교회에서 행사 때 왜 시루떡 안 하고 절편하냐? 나눠지. 그건 본당 신부가 기도하고 뭐 어떠세요? 안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꿀을 찍어 먹으면 안 채요. 근데 꿀이 없으면 가짜 꿀 찍어 먹어요. 저기 자기 이름이 가짜 꿀이에요. 그러니까 조청은 천당 갈 거예요. 자기 이름이 가짜 꿀이니까. 지물조자 꿀조자. 그러니까 논문 표절 안 했으니까. 자기 이름이 가짜 꿀이니까. 싹이 나면 소화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겉보리가 싹이 나면 엿기름 되고 엿기름이 식혀되고 식혀가 조청되고 그 따로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찍어 먹으면 맛있지. 그 가짜 꿀. 조청은 참 훌륭한. 그러니까 논문 표절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논문은 다 표절이에요. 근데 내가 논문 표절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다 보니까 문제죠. 그래서 조청같이 내가 가짜 꿀이다.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 쓴 책이 돌팔이 잔소리인데 여기 돌팔이 잔소리라는 책인데 이제 금방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왔는데 살려내거든요. 딸내미가 6살 때 우리 아빠 의사다. 아빠 의사다. 의사 아니다. 근데 왜 사람을 살려? 아빠 의사 아니고 돌팔이다. 돌팔이가 뭔데? 의사는 한 가지 병만 고치고 돌팔이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그래서 자랑스러워서 학교가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빠 돌팔이다. 그래 이제 실제 내가 그 학교를 안 다니고 밤에 공부해가지고 인가 없는 신학을 나왔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더러 돌팔이 목사라고 놀려요. 인가 없는 신학을.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인가 없었어요. 지들이 다닌 신학이 인가가 난 거지. 근데 나는 돌팔이 맞다. 내가 정규 신학 안 나왔다. 인가 없는 데 나왔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놀리기를 나는 이치를 보면 돌파한다. 돌팔이다. 근데 이제 그 김남수 선생하고 똑같이 사일대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제 김남수 선생은 의사고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일대 행사 끝나고 그분은 부항을 뜨고 나는 건강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아닌데 건강상담보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따라 김남수 선생 현수막을 미리 보고 배를 크게 써라. 더 높고 크게 써라. 뭐라고 쓰냐? 돌팔이 임납병행 건강상담 이렇게 써라.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왜 건강상담이냐? 내가 의사라고 했냐? 돌팔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나한테 상담하고 뭘 가다가 잘못 먹고 병이 커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먹고 병이 커졌다고 하면 뒤집어 쓰거든요. 그럴 때 돌팔이라고 했는데 상담 오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이냐. 그래서 김남 선생은 그 길로 그냥 면허 취소되고 미국으로 쫓겨가고 벌금 내고 나는 점점 오늘 여기까지 왔어. 인정 못하지 진짜. 조청같이 조청같이 내가 가짜 꿀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하지 말자. 체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몇 가지 조심하면 돼요. 이제 두부 발효식품 아니거든요. 간장으로 갈까요? 소금으로 갈까요? 간장으로 해야죠. 그다음에 묵 발효식품 아니거든요. 간장으로 갈까요? 소금으로 갈까요? 없으면은 묵은 김치 썰으면 맛있어요. 그다음에 저거의 문제죠. 북엇국은 소금으로 해도 돼요. 마르면서 흰 곰팡이가 펴서 발효가 됐어요. 콩나물국은 소금으로 해도 돼요. 이게 싹이 나면 소화제로 바꿔집니다. 근데 이제 그 빈대떡 부칠 때 부추, 애호박, 풋고추, 쪽파, 깻잎, 발효식품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촉을 간할 때 소금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으로 간하고 이제 갖다 주면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간장 가져오라지.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간 다 됐다고 그냥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들은 나 이거 먹다 체해서 죽기는 싫다. 나 나이도 적고 애들도 어리니까 당신하고 조금만 더 살아보고 싶다. 여자는 남편을 바꾸려면 갱년기 되기 전에 바꿔야지. 무슨 맛으로 바꾸냐?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 안 해도 발효식품이 아니냐 발효식품이냐 이것만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체할 때가 있어요. 체했을 때 빨리 뭐 사과를 따거나 뭐 하면 되는데 우선 지금 이건 실효다투거든요. 된장 한 숟갈 물 한 대접 타서 마시고 손가락 넣어서 토하면은 죽진 않아요. 된장. 근데 왜 된장물을 마시냐? 맹물을 마셔도 되는데 토하면은 창자를 막 칼로 돌린 것 같거든요. 근데 된장물을 마시고 토하면은 편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주 이제 급한 얘기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농림부 장관하고 캐나다를 갔는데 우리는 행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 가면 바빠요. 지금 장관이 영사하고 환영사하고 있는데 옷을 끌어요. 왜 그러니까 변소에 사람이 오는데 아니 가봤더니 이 사람이 막 굴려주고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새우 2마리 먹고 그래요. 야 새우 2마리 먹었으면은 미나리만 먹으면 되겠는데 캐나다 미나리가 없더라고요. 야 큰일 났어요. 첫날 가서 사람 죽으면은 시체 눕혀놓고 여행 못 다니잖아요.
고향 뭐 여기서 귀국하고 야 이거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나는 고집이 있어. 기도 안 하고 고쳐야지.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태어날 때 폐가 잘못 태어났어요. 호흡기가 안 좋아요. 누구든지 오장이 다 잘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신장은 잘 태어났어요. 커피 7잔 먹어도 참 잘 자요. 자다가 먹어도 자요. 그런데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운동이 싫어요. 배구, 야구, 탁구, 축구 막 다 싫고 등산도 싫어요. 또 호흡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이제 미나리를 먹이면 되겠는데 캐나다에 미나리가 없더라고요. 야 큰일 났어요. 기도를 해볼까? 안 해. 안 하고 한번 고치다 못 고치면 기도를 해야지. 하고 이제 음식을 같이 장식해놓은 걸 보면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빨리 봤더니 새우 옆에 미나리 비슷한 채소가 있더라고요. 그걸 뽑아다 보니까 물은 안 넘어갔는데 나 살았어요. 가세요 그래. 그래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파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생선회를 먹을 때는 그 파세리를 꼭 뽑아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회 먹을 때 와사비를 꼭 찍어 먹어야 돼요. 와사비는 해독도 시키고 이제 소화도 시켜요. 그리고 해먹다는 그때 미나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은수저가 새까맸는데 미나리를 넣고 저으니까 깨끗해져요. 은수저 닦을 때 미나리 닦으면 잘 닦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생선 먹을 때는 이거 꼭 잊지 마셔요. 그때 8월달이거든요. 그 파세리 이거 한쪽 먹고 이제 어저께 나도 결혼식장을 갔는데 이제 그래도 그 생선 종류를 먹는데 파세리를 놨더라고요. 그 뽑아보니까 같이 간 사람이 그걸 왜 드셔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병 안 난다. 그래서 파세리와 와사비와 미나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미나리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한국입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잔치를 할 때 여름 잔치하면 안 돼요. 여름 잔치는 이제 내가 막 이제 집도 보고 물자리 보고 산소자리 보고 막 다 하니까 막 결혼식 날도 받아달래요. 근데 아무렇게 받아주다가 다른 사고 나면은 결혼식 날 잘못 받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그랬더니 여름에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스님들 여름에 날 안 받아줘요. 우리 선비들 안 받아줘요. 여름에 결혼식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름에 청첩장 100장 다 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마을에도 이제 결혼식을 여름에 교회 다니는 하다가 식중독이 다 걸렸어요. 전체를 다 걸렸어요. 나도 걸렸으니까.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장소에서 그 식당에서 또 예약한 날이라 잔치에 앉았는데 이제는 전부 젓가락도 안 들고 숟가락도 안 들고 몇백 명이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못 봐주겠구만요. 그래서 오늘 음식 마음 놓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노인네가 있다가 왜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잔치상에 내가 묵을 못 봤다고 오늘 묵 있으니까 마음 놓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노인네가 있다. 지난주에 메밀무치기만 있어서도 우리가 식중독 안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묵이 될 수 있는 것이 도토리, 메밀 녹두인데 도토리는 중금속적으로 해독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난번에 일본 사람들 학교에 강의하면서 일주일 넘기지 말고 도토리 먹어라. 왜냐 후쿠시마에 계속 방사능 이렇게 퍼지는데 방사능 해독에 도토리가 제일 빨라요. 그 도토리 우리는 일주일 방사능이 좀 늦게 오니까 그래도 한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은 먹어주면 되고 일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항상 그 방사능 오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도토리 좀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저 도토리 가까이 오면 좋아요. 방사능이요. 그다음에 메밀은 그날 메밀 부치기하고 묵하고 먹고 식중독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그저 일주일 후에 그냥 식중독에 걸렸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 몇백 명이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메밀 가까이 오면 좋아요. 그리고 녹두는 이거는 녹두 가지고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살렸어요. 얘가 돌잔치 하려고 날받아 놨는데 아스피린을 한 50개 집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녹두가루 먹여야 되는데 먹이다 죽으면은 이거 의료용이거든요. 야 큰일 났대요. 야 빨리 해독제 맞춰라. 아스피린 50개 먹었다. 의사가 주사 안 놔줘요. 왜냐 주사 놓다 죽을 텐데. 또 안 놔주면 죽은 애 보고 주사 안 놔줘요. 의사는 주사 놔줘도 구속되고 안 놔줘도 구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15분만 기다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15분에 죽을 것 녹두가루나 먹여보고 죽이자. 녹두가루 먹이니까 땀 흘리고 자더니 딱 깨나더라고요. 재작년에 시집 갔어요. 그 녹두 가까이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기 될 수 있는 거는 해독제다. 도토리와 메밀과 녹두. 도토리와 메밀과 녹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녹두니라. 그리고 이제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좀 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여름잔치 하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으니까 여름잔치는 봉투만 내고 앉지 말고 그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으니까 도토리 묵도 좋고 메밀 묵도 좋고 주야로 묵상하면 더 좋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고요. 하는 게 더 있는 거요? 네. 제일 심각한 질문 해야죠. 24분 남았는데요. 네. 저기 아까 코로나 얘기해야 돼요. 그거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중국서 처음에 발병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려고 이제 세종대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이제 그 성산문 신숙주 불러다가 균이 어디로 나오냐? 그러니까 코로나 옵니다. 코로나라고 그러더라. 그 코로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스보다 약하다. 4월 되면 없어진다. 그다음에 열대지방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가지도 안 지켜졌어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처음에 이제 사스 때 초등학교 교장이 전화가 왔어요. 애들 3명이 결석을 했는데 교장 판단으로는 정규생 예방주사 마치고 휴학 조치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저 3명 결석한 애들한테 녹두죽 먹으라고 그러고 내일 학교 급식을 전교생 녹두죽으로 하라고. 근데 교장이 내 말을 들어요. 한 명만 더 발병해도 교장 제명이거든요. 평생 공무는 거 날라가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3명의 녹두죽을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맘 놓고 그 학교 급식을 녹두를 했는데 이제 그 아까 양산에 그 최영구 갈배가 그 말을 듣더니 전화로 교장한테 전화를 하대요. 녹두 서말 반 사가지고 서말 반이면 갱상도만 7마리나 우리는 7마리나 갱상도 서말 반이면 서말 반 사가지고 전교생 학교 급식 녹두죽으로 하고 전부 그 목욕탕 보내. 그래서 이제 전교생 녹두죽을 먹고 양산 시내에다 750명을 목욕탕에다 같은 시간에 풀어놓은 거야. 근데 한 명도 발병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간대학교 교장이 나하고 잠자려고 누워있다가 에이 나도 가야지 하고 2시에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학교 8군데가 내 이야기 듣고 예방주사 안 맞히고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녹두가 이렇게 코로나에도 적용이 된다. 이제 사스보다 약한데 가능하다. 그다음 4월 되니까 없어질 거다. 4월 달에 4월 같이 지내면은 없어져요. 근데 어저께 내가 서울을 새마을을 타고 가는데 추워서 혼났어요. 이렇게 안 입고 잠바 입고 손이 시려가지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4월 같이 지내면 없어지는데 어저께 4월이 아니고 6월인데 겨울보다 추웠다니까요.
차를 타고 그래서 더웁게 지낸 거에 훨씬 좋다. 또 열대 지방은 없을 거다 그런데 열대 지방도 생겼는데 11월 달에 필리핀을 갔는데요. 필리핀 기억이 춥게 잔 생각만 나요. 왜 그렇게 춥게 지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본토인들, 원주민들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욱게 지내면 괜찮은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규일원에서 내일 150명 예방주사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녹두가루 3kg만 사놔라. 그리고 이상 있으면 2수가씩만 드려라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쓰러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요. 150명이면 한 명이라도 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2차까지 성공했어요. 3차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직원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걸리면 일주일간 집에 가서 먹으면 될 거예요. 일주일간 유급휴가인데 뭐 멍청하게 직장에서 먹고 있어요. 3차는 실패했어요. 재미있는 실패다. 자, 근데 이제 주사만 이거 녹두죽을 먹으라 그랬더니 청주의 간호사가 주사를 맞자마자 먹으니까 토하더래요. 나도 면역을 좀 얻어야 되는데 왜 해독제가 들어오냐. 4시간 후에 먹으니까 괜찮더래요. 그래서 4시간 후에 이제 먹으라고 이제 그래 놓고 내가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천 사람이니까 화천서 주사를 맞고 이제 녹두죽을 끓여 가지고 차에다 싣고 갔죠. 가지고 주사 맞고 나오니까 간호사가 할아버지 사흘간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0.5는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0.5는 괜찮지 그래서 0.9까지만 할게. 일 안 할게. 지금 이제 4시간 있다 먹어보려다가 2시간 있다 먹어봤어요. 그때 괜찮더라고요. 2시간에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길래 화천서 순천까지 운전하고 와서 작업 2시간 하고 정읍서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 8시간 하고 작업 2시간 하고 거기까지가 일 아니에요. 0.9지. 주사 맞은 자중만 닦고 하더라고요. 주사 맞고 독주를 이제 2차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2차는 경운기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날 3차는 이제 안 맞아도 되지 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백혈병 환자들을 몰랐어요. 백혈병은 고쳐졌는데 학교는 가야 되겠고 주사를 안 맞고는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이 42도예요 지금 3일째. 그래서 야 이거 빨리 병원에 가라. 병원 잘못 가다가 백혈병 환자 검사하다 정리하다 죽어요. 하루도 참아라. 나도 대단했어요. 그 다음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나흘 채 된 날 열 다 내렸어요. 살았어요. 인사드리러 갈게요. 야 안 되겠더만요. 백혈병 환자들 전부 전화를 했어요. 먹고 가서 맞으면 되겠더만요. 그걸 어디서 봤냐면은 그 사극을 보니까 왕비를 죽이려고 그 훈궁이 왕비를 죽여야 자기가 왕비가 되거든요. 식혜를 가지고 와서 마마 우리 식혜 좀 먹읍시다 하고 이제 따라서 자기가 먼저 먹은 걸 보고 왕비도 같이 먹었어. 그러니까 왕비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녹두죽을 먹고 왔지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보고는 백혈병 환자는 먹고 와서 맞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이제 백혈병 환자한테 전부 전화했어요. 먹고 와서 맞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또 해봐야겠어요. 내가 이제 먹고 와서 이제 맞았는데 나올 때 의사가 3일간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래. 그리고 이제 먹고 와서 맞으니까 주사 맞은 자죽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3일간 절대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서울서 일부러 양주를 사가지고 성탄이라고 나를 찾아왔네. 근데 그거를 주사 맞았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상당히 양주를 내가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주사 맞은 자죽만 닦고 먹어야죠. 그래서 먹고 와서 맞아야겠다. 이런 걸 이제
백혈병 환자들이 다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아주 재밌는 녹두만 가지면 전 인류가 고생 안 해도 될 걸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기독병원 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다 고쳐냈으니까 내가 의사가 아니라 그런데 원장님 차원에서 한번 실험해보고 이걸 갖다 복지부다 올려가지고 전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의사가 아니라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더 못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복지부에서 쓰라는 것만 써야지 외국 거 썼다가는 작살난대요.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이 나아요.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병원 원장도 해볼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종합병원 원장이 해결을 못하면 어떡하니까 우리 못해요. 목사님 나아요. 그래. 그래서 그냥 야매로 이렇게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전부 중단됐다는데 나는 강의가 바빴어요. 왜냐 코로나 대치법으로 강의를 다니니까 뭐 사박서 불러요.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도토리와 메밀과 녹두 항상 있을 텐데 녹두 가지고 상당히 코로나 해결 다 했거든요. 그리고 땀 흘리면 안 된다. 녹두 먹고 땀 흘린다. 근데 이제 걸렸던 사람이 우리 5명이 다 걸렸어요. 야 녹두 먹고 빨리 찜질방 가. 찜질방 열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집에서 땀 흘려. 그 녹두 먹고 땀 흘리면 아침에 5명 다 걸렸어요. 2시에 전화 와요. 해결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됩니다. 아까 백혈병 환자만 3일 넘었죠. 그날 다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걸릴 일도 없지만은 걸려도 걱정하지 말고 녹두 먹고 땀 흘리면 다 해결된다. 이것도 다 정종원 스님한테 어른 디어를 제공받은 것이 내가 계속 이렇게 아이디를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만들어준 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나로서는 첫 번째 스승이고 그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그 생전시에 봤던 사람은 손자 아니고는 나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뭐 여기서 좀 1시간 반 떠들어서 그냥 대충 떠들었어요. 이제 말이 안 되게 떠들었으니까 이제 말이 안 되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답변하고. 예. 그런데 농산에서 이제 어떤 처음 듣는 선생님, 오방선생, 서희 친하시고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 세 분 생존을 했을 때 오방선생, 서가 최원준 선생, 어떤 선생 관계라는 그거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같이 사실 때가 아니고 따로 계실 때라 그냥 나는 이제 차가 없이 무등산 올라다니니까 그때 당시는 차를 걸어다니죠. 더 그러더니 진짜보다 걸어다니죠. 아니 그 차가 그 당시에 60년 초니까 최원준 선생이 석가대원을 폐병이 걸려서 현덕신 여사가 휴양 그때는 제중병원 차가 어려울 때는 한 번씩 실어다 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과대원을 만들었잖아요. 사과대원을 만들고 그것을 되게 치시고 친하니까 오방 선생한테 기rim을 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방경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의제 미술관에 사과대원 현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방 선생이 다시 의제 여병년 선생한테 양도를 해갖고 사랑과 감동대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원순 선생님 손자하고 친구예요. 최철원 측의 어머니가 최상공 씨가 아버지고 그래서 이번에 뉴욕에서 왔는데 사는데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은 최사나고 사나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최사나예요. 이은상 선생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생존했을 때의 그 관계를 제가 알고 싶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네. 이제 무등산에서 이제 목사님 혼자 계실 때 거기서 같이 결의반자들 같이 살았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결의반자들하고 같이 살고 바로 지내다가 옆에 분이 거기 네. 의제 오히려 더 협백령님, 잘하시고. 최혜정 목사님, 그다음에 아무튼 중심사 더 그래서 잘하시고. 농업 기술학교라는 걸 만들어놓은 네. 과정에서 3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병충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조촐하게 또 이야기를 할 수 그 있어서 말을 관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왔다 갔거든 2주 전에.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현덕신 여사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나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화나 관계를 잘 모르고 그 손자 이야기는 같은 출시키인데도 그것을 뺏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가정이라는 형판도 있고 의대 글씨로 네. 보관해놔서 되고 그것이 광풍대나 사랑은이 해가지고 제 중학교 2학년 때 지인들 활동가하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차를 마시고 그랬거든요. 사랑은 광풍대 노래방 뒤에 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모르시게 이제 진행하다가 다음에 기회를 만들게요. 그래서 정병주 박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만나시기도 하시고. 예, 예. 지게지고 다니면서 예. 밀가루, 강냉가루 환자들 쳐다줘야 되니까. 예, 예. 근데 그냥 거리 걸어다니니 예, 예. 알았습니다. 원래 아래 것으로 커가지고 잘 몰라요. 1938년 지금 이전에 아마 우리 이낙경 목사님은 그쪽 원효사 있는 쪽에서 같이 계시던 예, 60년대. 그리고 20년대, 26년 20년대 그게 1938년인데 김상훈 씨가 그 25년을 뒤로 최영명 목사님이 저기 등신사 쪽으로 와 계신데 영재 선생님도 이쪽에 연진회라고 하는 그분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두 분이 거기서 안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경 목사님은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잠깐 말씀하신 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 그리고 그쪽에 차바시 한 5회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전부 다 그쪽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 임낙경 목사님이 강원도 화천에도 기와집이랑 황토방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방금 뒤에 말씀하신 건강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성읍에 옥정어 보이는 곳에 성읍 사랑방이라고 있어요. 저 가봤거든요, 건강교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면서 그 요점 정리를 또 노래로 개사해갖고 노래를 한번 딱 부르게 하는 부흥회처럼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엄청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일찍 젊었을 때 알았으면 애 키우는 데나 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 분의 관계가 절친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된가를 알고 싶어요. 네. 네. 마련 드릴게요. 혹시 생각-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설사는 이제 이제 쓸개 애기 부족에서 이제 지방질이 들어오면은 한 가지는 빨리 나가라. 이제 두 번째는 다음에 가져가려고 간에다 저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나가는 쪽인데 원인은 쓸개가 부족한 건데 쓸개가 쓴 음식이 되잖아요. 근데 우선 급하니까 이제 아까 뭐 숙주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설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어저께도 받았는데 제일 안 맞은 거는 안 맞을 때는 양귀비여야 되는데 양귀비 어디 불법이 안 본 데서 몰라. 그 꽃양귀비는 허용이 되는데 그 먹어봤더니 성분이 안 맞더라고. 그렇지만은 꽃양귀비를 좀 많이 달여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효과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진하게 달이면 효과가 있어요. 그 설사가 20일 안 빠진다, 뭐 50일 안 빠진다 그런 거는 병원에서 고치면 왜 나한테 전화가 오겠어요? 못 고치니까 그지? 근데 그거는 양귀비가 해결할 뭐 양귀비한테. 그리고 이제 평소에 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쓸개액이 부족하니까 몇 달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쓸개 환을 져서 먹어주면 좋고 그거는 예방이고 치료는 양귀비해야 돼.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칠 때는 병원에서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점 고치다 못 고치면 또 나 찾아오면 그 동네 먹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침등으로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경우도 발생력을 쓰기 때문에 그 침등의 효과에 대해서 아니 그 침은 그러니까 낚시질 할 때 고기를 낚을 수도 있고 못 낚을 수도 있거든요. 침은 제자리가 딱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침을 그 스님한테 한 3년 배웠는데 그 스님
가르친 건 아무 말도 없어요. 전신을 따끔따끔 찍어야 돼. 그래도 다 고쳐져요. 이 기분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 몸에 딱 이렇게 찔리면은 저기 왔으니까 백혈구가 양성이 돼요. 저기 왔으니까 황건적이 왔으니까 의병을 일으켜야 돼요. 그 분명히 따끔하니까 저기 왔거든요. 와서 의병을 일으켜서 가보니까 없거든 저기. 그러면 이건 분명히 왔어 저기. 야 채널을 돌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심장이 나쁘구나. 이건 간이 나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은 전체를 따끔따끔 찌르면서 전체를 다 고쳐내요. 그러니까 치면 다 효과는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리를 뚫으면은 정확하고 그냥 안 고쳐져도 여기 장풍만 주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장갑 안 끼고 가시 잡고 낯지르면은 더 좋고 따끔따끔하니까 맨발로 자갈밭을 건다든가 이게 자극을 주면은 백혈구가 양성해가지고 저기 왔으니까 싸우러 가보니까 저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서경원 의원 방법이 제일 좋더만요. 그냥 수시로 경찰한테 맞은 것이 제일 좋더만요. 분명히 맞으면 저기 왔거든요. 근데 몸이 가보니까 저기 없거든. 그러면 체내 야 서경원 의원 지금 90 다 되는데요. 건강해요. 걸어가면 나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많이 경찰한테 맞은 거지. 건강거든요. 침이 그런 거예요. 목소리도 좋고 건강하셔요. 응. 기억력도 좋으시고 몇 시간도 이야기하시고. 그럼 너 너무 얌체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얌체가. 그런데 그분이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50명이 모이면 자기는 50분의 1만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세정 선생 기념 그 학교에서도 그 형님을 빼내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70 넘은 사람 고문으로 물러납시다. 그래가지고 빼내고 여러 군데 내가 빼내는 작업을 좀 해요. 왜냐 혼자 놔두면은 그냥 여기서도 아마 질문하라고 하는데 혼자 다 하고 앉았을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한 8시간, 10시간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건강 비결은 수시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아무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면 정업의 사랑방에 아무튼 연락하시고 찾아가셔도 한 번 좀 계신데. 오시면은 저기 그거를 내가 지금 27년째 했는데 어저께 결혼식장에서 20년 전에 내가 위암 수술하고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반갑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명만 고쳐도 이걸 하자. 매달 세 번째 주 금토일 하는데 그런데 27년 했는데 실제 다녀간 사람 중에서 25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만 살리자 했는데 1년에 한 명만 죽었어요. 근데 주로 병원에서 못 고칠 사람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할 때 오면 병이 안 나고 병이 났을 할 때는 이제 1년에 한 명만 그 1년에 한 명 중에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안양 YMC 이사가 통해 저한테 윤낙경 선생님 전화를 물어본 연락이 왔는데 아마 그분도 몸이 많이 편찮으셨을 때 치료 받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10,000명 이상이라니까 엄청 긴급할 상황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일찍 관심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아무튼 다녀가시고 배워가시고 도움을 받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읍 사랑방이 기와집이고 안에 보면 막 백토방도 있고 옥수도 있어서 진짜 좋아요. 그다음에 먹는 거를 직접 텃밭에서 가꾼 거로 정말 정성껏 해주시는데 그 밥을 먹어보면 이 도시에서 찌든 그 몸 상태가 청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 있게 나중에 저희가 조를 짜서 한번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너무 재밌었죠? 네. 뜨거운 박수 이렇게 해서 4월, 5월, 6월 윤낙경 선생님이 비유박물관하고 가장 어울리죠? 네. 결과적으로는 수도 다 애들까지 합하면 비슷합니다. 왜냐면 조금 오시더라고 걱정하셔가지고. 3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정성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꽃도 5월에서 계속 정현도 선생님이 갖다 주셨고요. 간식도 대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산수 도서관에서 시작했던 어떤 강사 선생님이 강사비를 저한테 기증해가지고 여기 오셨던 분들의 강의료를 돌려받기로 하는 어떤 과정도 있었고요. 진짜 십시일반으로 뜻과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진행이 됐거든요. 9월부터는 거의 이제 젊은 세대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그 사이에 조금 미니 강의도 할 거고, 만약에 이제 허락해 주신다면 저기 무월리 마당에서 정말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음악회 같은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그냥 저기 뒤에 또 이렇게 이세종 뭐 아까 최용정 목사님의 어떤 산도 증인이신 서순복 교수님도 오셨고, 그 옆에 김정기 위원장님은 거의 여기 광주 전남의 현대사를 완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 뒤에 오신 분은 KBC 음악 무대 거의 무대 장식 총 연출하신 분도 지금 오셨고요. 그래서 거의 여기 아무튼 3개월 동안 또 모이신 분들이 씨앗이 퍼지고 퍼져서 아까 그 아기를 구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사람을 살려서 세상이 진짜 살만하구나, 그런 세상을 저희가 보고 아까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광주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